지난 6월 20일에 이런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그 명칭, 그것과 관련된 로고를 입찰 공고했다. CI라고 하는데, 이 입찰 공고가 나온 것은 6월 8일이고 또 입찰 마감은 6월 21일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이 대통령실 로고 제작 기간은 90일이라고 합니다. 소요 예산이 1억 1,100만 원이 들고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올 가을쯤이나 돼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찰 공고를 하면서 이제 요구사항, CI를 어떻게 개발하라 하는 그 내용도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을 반영해서 CI를 개발하라. 다른 몇 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연히 명칭이 되겠죠. 청와대의 CI를 개발하자 하면은 청와대라는 이름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추진 방향 지시는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는 지금 명칭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칭이 없는데 명칭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CI를 입찰 공고를 냈다. 그래, 이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과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 왔는지는 지난 리마연 방송을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냥 날짜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3일 국민 공모를 했던 그 명칭 공모에서 3만여 건인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죠. 그 중에 5개를 선발을 했다. 그 5개 중에 1개를 최종 선발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6월 3일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CI 입찰 공고, 이 로고 만들어 달라 하고 이거를 로고 만들 그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한 게 6월 8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6월 10일 5개 중에 1개를 선발한다고 하고 그게 진행되고 있는 그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요번에 1차 선발된 5개가 다 싫다. 이렇게 말한 게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에 이 이름을 정하자고 만든 새이름위원회에서 집무실 명칭 국민 공모로 이제 최종 올라온 5개 다 싫다. 그래서 모두 폐기한다. 선택을 못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공모를 해놓고 그 중에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이죠. 국민 공모 자체를 완전히 헛일로 돌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6월 20일 바로 전에 그 용산 청사 집들이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집들이 행사를 소개하는 뉴스에서 6월 20일에 집무실 명칭은 지금 CI 저기에서 이제 만들어서 나중에 보여줄 거다 하는 뉴스를 실은 셈입니다. 다들 집이 이름도 없는데 집들이를 한다. 이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 CI 제작이라는 것이
문패 만들기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름이 있어야 문패를 만들겠죠? 이름도 없이 잘 만들어 놓은 문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억 1,100만 원씩이나 주고 만드는데. 그런데 6월 20일, 자, 15일에 이제 이름이 없다 이랬는데 6월 20일에 집무실의 명칭을 반영한 CI, 이 로고 입찰 공고가 내일 마감됩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대통령실 로고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미 공고를 냈고 또 여기에서 업체 선정이 되고 해서 그 작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대통령 집무실의 이름을 이미 정했거나 우리 국민 공모한 거는 그냥 집어치워 버렸지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이름은 이미 정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정해야만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통령 집무실의 이름을 누가 정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로고 제작 업체가 정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다가 명칭을 반영해서 만들어라 했으니까 명칭도 거기서 같이 만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 대통령실 로고 입찰 공고를 내면서 이런 업체만 여기에 입찰해라 하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중소기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그게 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나라의 대통령실을 집행정부의 그 최고 그 대표자인 대통령실의 로고를 만드는데 잘 만드는 데를 찾지 않고 중소기업자나 소상공인으로 한정을 해놨다. 중소기업자는 좀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 굳이 소상공인을 왜 넣었을까? 소상공인이 입찰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넣은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한미 정상 만찬 때 그때 거기 있는 직원들 일하던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락을 크고 설비가 돼 있는 이런 데서 납품하게 한 게 아니고 김건희 씨가 김건희 씨의 집의 지하에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었던 그래서 아마 알 거다 하는 그 반찬 가게에서 도시락을 납품받았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대통령실 로고 제작을 소상공인에게 맡기고 싶은 것인가? 이렇게 사실은 이게 그냥 짐작이 아니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런 로고 제작 업체가 대통령실의 명칭을 정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쌍용대 이런 식으로 용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국민 공모를 걷어차버리고 이걸 택했느냐 하고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국민들이 지금도 이미 이 국민 공모를 간단히 저렇게 뒤엎어버리는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아, 이 사람은 법을 자기가 마음대로 편한 대로 고쳐서 쓰는 사람이구나. 자기는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구나. 바로 이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 제작을 하는 소상공인 업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을 청와대를 지워버리고 새로 짓는 그 이름을 정한다고 하면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부터 이 이름을 짓겠다 하고 만든 새 이름 위원회 거기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 새 이름 위원회가 얼마나 그 간이 작은 곳이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새 이름 위원회에서 5개를 정해서 그 중에 국민의 뜻을 다시 여론조사를 하고 또 채점을 하고 해서 하나 결정하겠다고 해놓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싫다고 하니까 국민 공모한 명칭을 그냥 폐기한 곳입니다. 여기는 줏대도 없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거스를 그런 용맹도 없는 곳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름을 정한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이름으로 할까요? 해서 그걸 대신 전하는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 공모를 해서 5개가 나와서 그것을 다시 여론조사를 했죠. 그 첫 번째가 이태원 20인가 뭐 이런 주소 이름인데 그게 34%인가 제법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좋다고 하는 게. 아니 이런 공모를 하는데 5개 중에 1등이 30몇 % 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최종안으로 결정될 자격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그냥 힘으로 눌러버린 겁니다. 과반수가 넘는 게 없었다. 이래가면서 5개가 나왔는데 1개가 과반수 나오면 나머지는 그러면 쓰레기입니까? 이렇게 이제 로고 제작하는 소상공인 업체가 정하든가 윤석열의 말 한마디에 국민 공모를 국민을 이렇게 우습게 하는 새 이름 위원회가 정하거나 만일 그것도 아니다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정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이 둘이 나오면 또 여러분은 그러겠죠.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가 정해야지. 또 뭐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여론을 보면은 다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아주 간단히 꺾어버리고 국민 공모를 내다 버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그 만찬일 당일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 반찬 가게에서 도시락을 납품시키고 또 용산 청사에 보면은 참 중소기업자라고 할까 소상공인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그 공사를 막 억대 공사를 띄어 가져가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참 이름을 정하면 기가 찬 게 나올 거다 이런 탄식 섞인 반응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대중들의 뜻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법을 관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입찰 공고를 하고 다 이렇게 하면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공무집행으로 직무와 관련돼서 하는 일은 전부 법률행위입니다. 그냥 말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든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법령에 따라서 법률이나 명령이나 이런 하여튼 그런 것에 따라서 그리고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고 나중에 그 자료를 다 남겨야 합니다. 보고를 한다고 말을 하기보다는 최종적인 모든 것을 남겨야 한다. 그게 이 청와대라든지 대통령실 여기 로고를 만드는 것은 그냥 업체에 주문해서 만들어 오면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사를 되돌아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이런 그 업무를 진행시킬 때 어떻게 했는가? 그 제작 과정을 전부 백서로 남겨 놓았습니다. 이게 국가의 일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 없고 비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이 대통령실 로고를 만들고 또 대통령실 명칭을 정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백서를 발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명칭을 정했고 누가 그 의미를 어떠한 보고서를 내면서 또 어떤 회의에서 이것을 채택하기로 했는지 검증은 받았는지 국무회의에는 제대로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했는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백서로 발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